자, 수동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를 알기 전에 우리 능동과 수동의 단어의 의미를 좀 볼 텐데요. 자, 능동은요, 가능합니다. 동작이. 우리 동작을 나타내는 건 동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한다 라고 하면 앞에 누가, 은느니가를 써주게 됩니다. 이걸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주어가 동작이 가능한 경우에 능동태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그녀는 사랑한다, 그를. 그럼 사랑한다라는 그 동작 혹은 상태를 누가 한다? 앞에 나오는 이 주어가 한다라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는 어떤 걸 의미하게 되느냐? 자, 당해지는 걸 얘기하죠. 우리 수동문이라고 하면 이제 누군가 문에 힘을 넣고 밀어야 열리는 문, 이런 걸 수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친구 참 수동적이다 라고 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걸 수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수동이 그 의미와 동일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 주어는 그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동작을 당해진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걸 수동태라고 하고요. 당해진다 어떻게 써요? pp는 뭐뭐 된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 된다 비동사와 함께 꼭 씁니다. 꼭 비동사 들어간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녀는 사랑한다 그를 이라고 그랬으면, 자, 그는 사랑받는다 라고 해야 되겠죠. 사랑받는다 그녀에 의해 라는 표현. 자, 요렇게 능동에서 수동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가능해야 우리가 조금 고급진 영어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동태를 왜 쓰느냐 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냥 한국어가 조금 한국어로 해봐도 아까 전엔 그녀는 사랑한다 그를 이라고 했지만 그는 사랑받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걸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수동, 능동 이렇게 의미를 알고 올바른 동사의 표현을 꼭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BPP 일반적인 수동태는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 그냥 be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비동사는요 동사이기 때문에 수가 있고 시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에 맞춰서 am, are, is가 되겠고요. 자, 시제가 과거가 되면 was, were 혹은 미래가 되면 여기에 이렇게 will be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비동사는 그냥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수가 있고요. 주어에 맞는 수, 그 다음에 문장에 맞는 시제까지 함께 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예문을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데 이 예문 위에 잠깐만 볼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수동태를 사용 가능하지 않은 동사. 수동태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동사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BPP의 형태에 이 PP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동사가, 이 수동의 의미로 쓸 수 없는 동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동사가 그렇게 나오느냐? 능동태에서도요. 아까 전에 대상, 무엇을 자,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그러면 영어는 공부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나는 썼다 편지를, 그럼 편지는 써졌다 라는 표현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적어가 만약에 없다라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 자, 전쟁은 일어났다 요렇게 되어져 있을 때 뭐 1945년에 이게 한국어 영어 순서로 선생님이 쓰게 된 거죠. 자, 을을이 없으면, 그쵸? 자, 여기에서요, 주어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을을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쵸? 1945년에 요런 표현은요, 문장에서 꼭 필요한 표현은 아닌 거죠. 이렇게 시간, 장소, 방법이 나타나 있는 걸 우리는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장에서 필요하지 않지만 뭔가 부연 설명해 줄 때,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해줄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여기에서 그럼 만약에 이걸 자체로 주어로 쓴다라고 해도 1945년은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의해. 말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자, 다시 말해서 수동태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동사들은 어떤 동사들이 있느냐? 자, 무엇을 뭐뭐 하다라고 하면요. 항상 영어는 뒤에 무엇을 넣고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을을이 없는 동사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자, 을을이 필요한 건 삼형식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삼형식 동사가 아닌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형식, 2형식 동사가 되는데요. 1형식 동사에 어떤 동사가 있죠? 1형식 동사엔 뭐 가다, 오다, 출발하다, 그쵸? 가다, 출발하다, 오다, 도착하다 이런 표현, 뭐 일어나다, 그쵸? 나타나다 이런 표현들의 이런 동사들은 을을이 우리가 딱 봐도 자, 뽀로로가 나타났다. 무엇을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문장이 아닌 건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resemble 같은 요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resemble, 무엇을 닮다라는 뜻이기는 한데 자, 나는 닮았다. 아빠를. 그러면 아빠는 닮아졌다. 나에 의해.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한국어로도 이상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랑 비슷합니다. 다만 한국어랑 비슷한데 요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suffer from 이라는 요런 단어가 있죠. 이런 단어는 무엇으로 고통받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 동사들, 이런 동사들은요, be suffered라는 이런 수동태로 또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예문 한번 볼게요. 자, 나는 만들었다. 박스를 with paper.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방법, 수단을 나타내는 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뭔가 강조할 때 쓰는 부사의 표현이죠. 자, 그러면 자, the box는 자, 을을이라는 요 표현이 그럼 박스는 만들어졌습니다. 종이로 by me, 나에 의해서 라는 요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수동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수동태 여기에서 부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동사가 비동사가 있으니까 우리 비동사 뒤에 not 붙이는 것까지 함께 해야 되죠? 혹시 여기 was라고 나오는 이 표현은 앞에 made라는 것 때문에 시제 그리고 box라는 수까지 함께 가미가 된 동사이죠. was. 어쨌거나 부정을 나타낼 때는 자, was not 해가지고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라는 것과 자,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비동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죠. 물론 여기서는 필요 없지만 의문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문사는 문장의 의문문의 문장 맨 앞에다가 쓴다라고 되어져 있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구에 의해서 그 박스가 만들어졌니? 여기 이렇게 by me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누구에 의해 라고 하면 by whom 이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By whom was the box made with paper?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죠? 누구에 의해 박스가 종이로 만들어졌니?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수동태를 알았다라고 하면 가끔 이제 조동사 수동태라는 이런 표현들도 알게 되는데요. 자, 조동사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주어 뒤에요. 조동사를 쓰게 되고 조동사는 우리 BPP,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 그대로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비동사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 예를 들면 the work, 그 일은 must,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일이 끝나는 겁니까? 끝나지게 되는 겁니까? 끝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BPP를 썼고요. 조동사가 나오면서 가끔 혼동이 오기도 합니다. 그냥 the work must finish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항상 주어가 그 동작이
가능한지 아니면 되어지는 건지를 판단해서 능동태를 쓰게 되느냐 수동태를 쓰게 되느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끝내져야 합니다. in time, 제 시간에 라는 표현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조동사 수동태. 자, 조동사의 수동태에서는요, 조동사가 진짜 동사죠. 그러면 부정 어떻게 해요?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물어보는 의문문이 되는 경우에는 조동사가 또 문장에 앞으로 넘어가서 진행이 되겠죠. 물음표를 뒤에다가 이렇게 찍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일은 끝내줘야 하니 제 시간에 라고 얘기했었을 때 must가 앞으로 나간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Do the work. Does the work have to be finished in time? 이렇게. 무슨 말이죠? 그 일은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문문으로 이렇게 쓴 거죠. 3인칭 단수니까 does라고 써줬고요. 그래서 does the work have to be finished in time? 제 시간에 끝내줘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 이렇게 by 행위자가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by 행위자를 안 쓰는 경우도 있죠. 언제요? 너무 당연할 때는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너무 모를 때도 쓰지 않죠. 예를 들면 언어는 사용된다 사람들에 의해 너무 당연한 거라서 by people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그만이다 라는 거고요. 자, 지갑은 훔쳐졌다 누군가에 의해 누군지도 모르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면 이렇게 by를 쓰지 않고요. 다른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문법 교재들 보면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뭐 be interested in 이런 표현, 뭐 be satisfied with 이런 표현들. 자,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문법책 보고 그 표현들만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수동태입니다. 요만큼 필요한 친구들은 여기서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조금 더 가볼게요. 자, 4형식의 수동태 그리고 5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4형식 수동태, 다시 말해서 뭐뭐는 무엇을 해주다 라는 표현이 말이 되는 을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가능하죠. 기억나시나요? 아까 전에 이렇게 을이 있어야 이게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자, 수여 동사도 마찬가지로 을을 자, 목적어가 원래는 정확하게 2개라고 얘기하죠. 이걸 간목, 직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제 목적어가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로 2가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수여 동사 뭐뭐 해주다, 상장을 주다. 그래서 주다 동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런 동사들은 뒤에 문장의 순서를 뭐뭐에게 무엇을 해주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오른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나는 줬다 그녀에게 편지를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자, 뭐뭐에게라는 목적어를 1번 목적어를 주어로 빼서 쓰게 되면 자, 일은 되어집니다. 일을 너무 간단하죠?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by 행위자라고 해서 항상 목적격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주어가 이제는 을이라는 요 표현이 주어로 나오게 되면 be, pp를 써주게 되는데 여기 파란 색깔로 별표 쳐놓을게요. to, for, of가 들어갑니다. 이거 to, for, of 자, 앞에 나오는 이 동사,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to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for 그리고 of만 따로 암기하시면 되는데 for 뭐 있죠? MBC 문화방송 MBC는 CFG 이렇게 외우죠. 자, M make B buy 사다 C cook 요리하다 C choose 선택하다 find
찾아주다, get, 얻어다 주다 이런 표현들로 쓰게 되게 되면 for를 쓰고요. 자, ask 이런 표현들은 of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아까 전에 봤던 예문을 가지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라는 표현을 주어로 쓸 수 있어요. 그녀는 받아줬다 이 뜻이죠. 그쵸?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주어졌었어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by me, 나에 의해서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편지는 주어졌었습니다. to her, 그녀에게 라는 표현이고 여기 나오는 이 동사가 MBC, CFG가 아니고 ask 이런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땐 to를 붙여서 나머지 예외 동사는 다 to를 붙여서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형식에서 에게, 사람을 주어로 쓰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다. 동물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강아지에게 밥을 주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지만, 자, 이 에게라는 요 표현이 사람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랬었을 때 BPP가 수동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사람이 써지는 거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진다. 사람이 빌려진다. 사람이 사진다. 사람이 요리된다. 뭔가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식인종에 의해서 요리됐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 주인에 의해서 빌려져졌다. 이런 식으로가 되지 않는 이상 노예가 팔려져졌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요런 문장들에다가는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wrote라고 바꿔서 써볼게요. I wrote her letter. 그녀에게 편지를 써줬다 라고 했는데 그녀는 그러면 written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그녀는 써져졌다. 그녀가 써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언어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동사들은 이렇게 수동태 다시 사람 자체가 주어로 나오면서 수동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4형식의 수동태 이렇게 봤는데요. 5형식의 수동태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5형식의 수동태는요. 뭐뭐는 무엇을 뭐뭐하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영어에서 무엇을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데 5형식은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언어들이 뒤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뭐뭐로 라고 하면 명사로 해석하죠. 뭐뭐로 혹은 뭐뭐라고 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선생님이 한번 써봤습니다. 예문을 일부러. 자, 나는 불렀습니다. 내 남동생을 불렀다. 여기서 해서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건데 여기 명사가 하나 나오면서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라고, 뭐뭐로. 그래서 내 남동생이 돼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불렀습니다. 내 남동생을 돼지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걸 만약에 수동태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을을이라는 요 my brother가 주어로 나오게 돼서 자, my brother는요. BPP니까 시제까지 그리고 앞에 나오는 수 맞춰서 써줘야 되죠. was called 그대로 씁니다. a pig by me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형용사가 나오면서 하게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엄마를 행복하게. 자,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학교 시험에서 얘들아 해피겠니 아니면 해필리겠니 라고 해서 해필리겠니 라고 해서 두 가지로 선택하는 방법이 나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게라고 해석하니까 해필리가 정답이겠구나 라고 하지만 분명 이 자리는 엄마를 꾸며주는 엄마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보어로는요. 명사, 형용사가 기본으로 나오죠. 형용사 자리다 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엄마를 행복하게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럼 엄마는 이라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by her 그녀에 의해서. 그래서 그냥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준동사, 동사에서 비롯된 표현이 나오는 준동사가 목적격 보어로 나오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라는 건데, 자, 목적격 보어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는 봤습니다. 소녀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원래 소녀를 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동사의 변형된 형태가 나오죠. dancing도 되고요. 원래 dance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선생님이 얘를 dancing이라고 해놨고요. 자, 그는 봤어요. 그 소녀가 스트리트 위에서 춤추는 중인 걸, 뭐 하는 걸 봤다라고 요렇게 지각동사라고 얘기하고요. 그 소녀가 춤추는 걸 봤어요 라는 표현이죠. 그럼 그 소녀는 보여져졌어요 이 뜻이죠. 그래서 was seen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되 요 뒤에 있는 게 아까 전처럼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형태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알아놓도록 할게요. 자, 요런 경우, 요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냥 투부정사랑 바꿔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ing는 왜 쓰셨습니까? 이 ing는요, 여기 나오는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일 때? 지각동사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인 게 보여졌다. 뭐뭐 하고 있는 게 들려졌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동사는 그게 지금 그때 그 상황이 진행 중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ing를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못 써야 된다고요? to 동사 원형을 쓴다고요. 이거는 조금 예외이기는 한데 그냥 한켠으로 흘겨들어도 되고 좀 공부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더 알아놨으면 좋겠는데 BPP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왜 썼느냐? 사역동사 중에 let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let it be done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뭐 만약에 이게 명령문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자, let 뭐뭐 하게 두다 라는 뜻이죠. 그것이 끝내지도록 하게 해라 라고 해서 let it be don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표현 여기에서는 그냥 뭐 해도 to be pp 죄송해요. to be pp 이렇게 나오게 되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는 자 let it be done 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는 let이 이 사역동사기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여기 BPP의 수동태가 아니기는 하죠. 일반적으로 수동태를 let을 만약에 BPP라는 수동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be allowed to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쓴다라고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런 표현들 let 자체를 그냥 수동태로 be let 이렇게 be let 하면 목적어 나오고 to be pp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그냥 알고 계실 분은 계시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당장 중학교 때는 굳이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되니까 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4형식, 5형식의 수동태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법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